최근에 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새로운 세계들, 아시아, 뭐 남미, 중동, 아프리카 뭐 이쪽 요리들이 좀 곽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 그쪽 지역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들을 서양 애들이 오히려 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어떤 조리법? 그 중에서 가장 또 한국이 또 대표하는 게 숙성, 그것도 발효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K 컨텐츠가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사실 거의 유럽의 모든 파인다이닝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씁니다. 진짜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게 트렌드고 유행이다 보니까 네. 파인다이닝 업계 한다, 뭐 미슐랭 이런 거를 노린다 하면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허전한 배를 채울 저 바다로 떠나자 닻을 올릴게 그래.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다 써야 된다. 김치까지 해서 이게 없으면 얘네 좀 트렌디하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히려 트렌드가 돼버렸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매년 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뽑는 월드베스트 50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최초로 한국 레스토랑이 전 세계 6위. 정말 요즘에는 거의 한식이 약간 좀 진짜 모두가 인정하는.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K 푸드 문화, 숙성과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숙성과 발효 언뜻 보면은 좀 약간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재료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생화학적인 반응 혹은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제일 큰 차이는 발효는 미생물들이 역할을 해요. 아, 숙성은 미생물이 관여를 안 숙성은 하나요? 미생물을 안 하고 내부적인 반응이 핵심이에요. 아,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왜냐면 숙성을 시키는데 장기간 하는데 미생물이 뭐 다른 게 들어갔다면 썩는 거잖아요. 그럼 된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발효죠. 발효죠. 고추장도 발효가 되죠. 네. 메주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뭐 가공들 여러 개 있겠지만 다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스키라든지 이런 오크통 같은 데 담아놓잖아요. 그런 거는 숙성인 거죠. 아, 거기서 이 내부적인 반응은 우리가 이 오크통에 있는 성분이 녹아 나온다거나 막걸리는 발효. 와, 전문가네요. 이게요? 아니 몇 년 전에 살 셰프님 또 이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숙성 고기가 또 엄청 유행이었어요. 막 육향이 진하다, 부드럽다. 예. 이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건조 숙성을 하면은 좀 풍미가 진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대로 숙성을 하면은 네. 효소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긴 합니다. 이게 풍미가 강해지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제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더 강해지는 거죠. 응축되면서. 예. 아니 근데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왜 부드럽고 좀 맛이 진해질까요? 이건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죽은 편 때 사후강직 얘기를 사후경직도 연관이 있죠. 이게 사후경직이 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는 거니 근섬유가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사실 고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향이 혹은 맛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감칠맛 성분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연구를 이제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본 거는 그 홍두깨살이랑 꽃등심이 약간의 그 지방 함량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놓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수분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그랬더니 결과는 도축 후에 14일 지났을 때가 최고로 맛있다.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부패라든지 변질이 돼서 오히려 안 좋다. 너무 딱딱해지거나. 그리고 고기를 어쨌건 도축을 해서 바로 잡은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맛있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경직이 풀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숙성이 되면서 감칠맛이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생선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배 위에서 잡아서 먹은 회 먹는 거예요. 게 제일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맛있게 거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숙성이죠. 실제로는 생선은 특히나 무조건 숙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선 화로회 숙성회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화로회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식감을 위해서는 화로회가 뭐 좋긴 하겠지만 좀 쫀득쫀득거리는 식감. 근데 감칠맛이나 이런 풍미를 위해서는 사실 숙성을 해서 먹는 게 더 좋죠. 어쨌건 오늘 우리 취미는 과학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요리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요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회식할 때 말이죠. 우리 항 박사님이 고기를 구울 때하고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고기를 구울 때하고 제게 같은 맛있죠. 고기인데 맛이 달라요. 누구께 맛없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찔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웠는데 똑같이 구웠는데도 맛이 달라요. 이거는 감의 영역입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기 굽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네. 고기를 못 구웠다 한다면 이거는 사실 감보다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면은 그럴 수 있다. 어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고기에 대해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 되게 관심 많은 마이야르, 마이야르. 네, 혹은 뭐 캐러멜화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이야르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이야르. 일단 마이야르는 당과 뭐 탄수화물, 뭐 수분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미 생성물들 감칠맛을 올려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거를 예로 들면 스테이크를 구울 때 보통 200도 이상에서 구워요. 근데 200도 정도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이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더 풍미가 많이 생성되고. 근데 마이야르는 조리법은 아니에요. 조리법은 아니고 그냥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 네네네. 네, 현상인 거죠. 현상. 나타나는 현상. 이게 처음 발견한 것도 그 루이 까미유 마이야르라는 프랑스 화학자가 찾아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이루는 재료들을 아미노산이라 부르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거를 당이라 부르는데 이 아미노산이랑 당이 고온에서 만나면은 합쳐지면서 화학 반응을 해요. 이게 마이야르 반응이라 부르는 반응이에요. 반대로 이제 캐러멜화 반응은 당분만 반응을 하는 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캐러멜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약간 화학적인 분야에서 말하는 거랑 요리에서 말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요리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한다. 근데 실제로는 양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하면 자기들끼리 마이야르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거지 캐러멜화 반응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은 캐러멜처럼 갈색과 약간 점성 있고 달달한 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거라서 진짜 깐깐한 분들은 뭐 양파 캐러멜라이징 얘기하면 특히 화학자분들 중에서 그게 뭔 캐러멜 반응이냐 마이야르 반응이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되게 구분되는 반응이긴 하죠. 그럼 마이야르 반응 과정에서 당이랑 아미노산이 실제로 화학 결합을 해요? 아니면 결합을 해요. 이게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우리 그냥 조리를 하면서 색이 바뀌고 풍미가 늘어난다라고만 보지만 처음에는 아미노산이랑 당이 오면은 서로 붙어요. 이 붙는 거를 우리가 쉬프 염기라 부르는 화학 결합으로 붙는데 이게 붙으면 어쨌든 조립이 됐잖아요. 그 다음엔 자리 바꿈이 시작해요. 아마도리 재별 반응이라는데 루미큐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연결된 건 똑같은데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물질이 막 바뀌다가 마지막에 스트레커 분해라는 반응으로 이게 조각조각 깨져요. 이 깨져 나온 게 우리가 말하는 뭐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라든지 고기의 풍미, 뭐 익은 향기, 그리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이 물질 때문이라. 그래서 뭐 커피 로스팅하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에 해당하고. 갈색이니까. 네. 빵을 굽는 것도 그렇고. 아, 빵도 갈색이죠. 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갈색은 지금 다 갈색이시네. 그래서 오늘 토카가 맛있어요. 오늘 그 토카가 맛있어요. 예.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에 대한 요즘 추론이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 명왕누대라 그래서 네. 지구가 엄청 뜨거웠어요. 수백 도에. 왜 이렇게 뜨거웠냐? 지금 지구 온난화처럼 이산화탄소 너무 많았어요. 결국에 얘가 식어야지만 생명체가 생기고 물이 호수나 바다가 되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어딘가로 가서 잡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최근의 연구들은 이 바닷속으로 가서 해저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들이 다 녹아들어서 탄소들이 가서 지구가 식었다. 그래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 아, 그런 일이 또 가설도 있구나. 네, 마이야르 반응이 되게 폭넓게 쓰이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 그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고기라든가 이런 걸 좀 구워줘야 더 풍미가 살고 맛이 좋다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요리 프로 같은 데 가끔 보면 뭐 시어링 했다고 그래요. 시어링. 시어링을 하면은 더 맛있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어링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조리 기법인데 네. 강한 불에 겉면을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팬에서. 겉을 바짝 익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사실 목적이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인데 흔히들 우리가 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서 이 시어링을 했을 때 육즙이 보존된다. 아, 사실 맞아. 이게 진짜 많지. 과학자들과 요리사들을 굉장히 급발진하게 만든 아, 이거 얘기 좀 해줘. 왜냐면 포인트거든요. 항상 어디서 봤는데 일단 바삭하게 구우면 그 안에 육즙을 가질 수가 있대. 단백질이라는 거는 열이 강하게 가해지면 수축하잖아요. 수축하면서 이제 세포벽 사이에 있는 수분이 빠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강한 불에서 조리를 하면 오히려 육즙이 더 많이 빠져요. 아. 더 강하게 수축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구전으로 내려온 건데 잘못되게 내려온 거죠. 원리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세게 구워서 맛있는 건 맞는데 수분이 보존되는 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분 보존이라는 거는 삼투압이나 이런 소금과 직접적으로 더 연관이 돼 있고 조리법은 강한 불로 하면 오히려 더 수분은 많이 손실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고기 저도 어디선가 들어서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굽지 말고 좀 상온에 둬서 바로 온도 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게 해야지 육즙이 덜 빠져나온다는데 진짜 맞나요? 육즙이 덜 빠져나온다는 아, 육즙을 되게 좋아하네. 아, 육즙을 되게 신경을 쓰시네. 육즙이 덜 빠져나오는 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고 네. 이제 미리 꺼내놔야 되는 이유는 이제 고기가 내부의 온도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외부보다는. 외부는 어차피 열에 닿기 때문에 비슷해지는데 근데 내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기가 차가우면 밖에는 다 익었는데 안에는 너무 차갑거나 익지가 않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너무 차가우면 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스테이크 먹을 때요. 아유, 재밌는데? 스테이크 먹을 때,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은 젓가락으로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를 뚫어놓고 하면 좀 더 안에까지 좀 더 잘 익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을 꽉 깨무셨는데. 어차피 육즙이 날아갈 거고 젓가락으로 빡 뚫어놓는 안 되죠, 거야. 안 되죠. 일단은 육즙을 보존하는 게 사실 스테이크를 굽는데 좀 한 2가지, 3가지 내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칼집을 낸다든지 사실 막 이렇게 막 쑤시는 행동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벌집 좋습니다. 삼겹살 어때요? 근데 벌집 벌집 삼겹살은 좀 달라요. 아, 이게 달라요? 소고기 스테이크 등심 같은 경우는 칼집을 넣으면 안 되지만 지방은 사실 단백질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열이 닿아야 이게 녹아 나오는 현상이 있고 그래야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는 칼집을 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소고기는 스테이크는 가능한 한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육회라던가 이런 예전에 저기 한번 노루가 세게 와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날 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익혀 먹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웰던. 저는 레어 좋아해요. 아예? 완전 레어. 아, 확실히 흉악하네. 저는 사실 식감을 예. 아삭거리는 거를 안 좋아하고 되게 질척거리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생고기도 좋고 그리고 씹었을 때 약간 그 피향 같은 걸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레어를. 역시 멸망 전문가. 미리 대비하는 거지. 그렇죠. 미리 생고기 씹는 걸 맛보는 거. 저는 미디움 좋아해요. 저는 미디움 레어예요. 단 한 번도 미디움 레어를 아닌 적이 없었어요. 셰프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제일 그냥 이상적인 그냥 걸까요? 예. 보통 미식가들이나 요리사들이 얘기하는 건 미디움 레어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부위마다 좀 다르긴 해요. 지방 함량이나 이런 거에 좀 다르긴 하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이제 생고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생고기를 드시면 수분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육즙이나 이런 게. 근데 그게 60도가 심부 온도가 돼야 이제 입안에서 육즙이 퍼지거든요. 근데 미디움 레어가 이제 딱 심부 온도 6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재밌다. 식당에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보통 스테이크 같은 거 시키면은 어떻게 굽기를 가장 선호하세요? 이거는 보통 한국 분들은 미디움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시긴 아, 하죠. 미디움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탈리아 요리는 사실 기본값이 레어예요. 이탈리아 친구들은 이제 흔히 이제 알덴테라고 하는 것처럼 좀 덜 익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고기도 되게 덜 익혀 먹고 특히나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티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피렌체식 스테이크 예. 그런 고기들은 지방이 되게 적어요. 근데 지방이 적은 고기들은 덜 익히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일할 때는 고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레어로 나갑니다. 그냥 거기는 일단 기본이 레어네. 네, 기본이 레어고 웰던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탈리아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조금 이상하게 봐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레스팅. 레스팅. 스테이크 할 때 레스팅을 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레스팅이 필요한지도. 사실 고기를 정말 맛있게 시어링을 해서 잘 구워놓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레스팅이에요. 레스팅은 사실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레스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고기 단백질이 수축을 하잖아요. 열을 받으면서. 근데 이게 풀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상태에서는 이 안에 내부에 육즙도 모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레스팅 과정을 통해서 육즙이 다시 이제 커지면서 이제 고기도 안정화가 되고 단백질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수분도 다시 내부로 들어가면서 촉촉하게 먹을 수가 있죠. 요리에 과학적으로
제일 많이 뭔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요리는 어떤 나라의 요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네, 스페인, 프랑스는 그리고 미국 세 개는 예. 되게 테크닉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와인으로 제가 예를 들면 네, 와인. 와인 제작자들한테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와인 제작자가 유명하거든요. 네. 와인을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네. 프랑스 사람들은 기후, 때루와, 기후.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테크놀로지, 기술이다라고 물어보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모레,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문화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여유들이. 예? 캐리가 좋아요. 이탈리아 친구들은 그래서 사랑, 관심,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고 미국이나 이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 말씀드린 분자 요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탈리아는 그런 걸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나라마다 다 이제 같은 형태를 가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갈비찜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갈비찜도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 요리들이 다 전 세계에 있지 않아요? 사실 갈비는 요리법으로 따지면 브레이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열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서 습열조리가 들어가는 건데 장기간 동안.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은 그냥 바로 물에다가 그냥 바로 던지고 습열조리만 가하는데 요리학적으로는 사실 시어링을 먼저 하고 물을 넣어서 요리를 하는 게 더 맛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칠맛을 더 뽑아낼 수 있으니까. 최근 요리사들은 그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더 맛있게 하려면. 근데 저는 그런 나라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시어링을 해서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냥 습열조리로만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요리와 또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요리에 정말 그 과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셰프님 그 요리할 때 어떤 거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적인 거는 무조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맞춰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이라는 건 결국에 문화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요리를 예를 든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 지형적인, 뭐 지리적인,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재료들을 왜 먹게 되었을까에 대한 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요리를 들어가는 거랑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고 그냥 레시피만 읽는 거랑은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요리를 잘하려면 단순히 이탈리아 요리를 반복적으로 레시피를 학습해서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 음악을 듣고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공부도 해보고 깊이 들어가야 진정한 이제 이탈리아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알아야 맛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어요. 우리 셰프님한테 또 과학자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이제 못 만나요. 또 나오시겠대요. 저는 그래요? 사실 요리 얘기 또 만약에 불러주시면 저는 또 할 생각이 있어요. 바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 열차 원하시면은 저희가 프리 티켓 드릴 테니까요. 일단 좋습니다. 받아가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요리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셰프님? 저는 일단 워낙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또 내적 친밀감 있는 또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과학자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도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좀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혹은 뭐 꿈나무 분들은 꼭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자분들과도 잘 어울려서 좋은 요리사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요 오늘? 너무 재밌었죠. 우선 요리랑 화학이 아까도 비슷하다 했지만 정말 비슷한 점이 화학은 공부만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외울 거 많고. 무조건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요리가 그래요. 요리를 우리가 먹어보지도 않고 만들어보지도 않고 완성품을 본 적도 없이 글로만 공부를 했다.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학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요리 프로그램처럼 나중에 만들어져서 재료 딱 주고 1시간 내에 폭탄을 만드세요. 막 이런 왜 하필 또 폭탄이야? 폭탄 요리사야?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약간 실험 쇼 같은 것도 생기면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리에 얻어 타서 계속 한번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생각을 한 게 아무튼 우리 셰프님과 과학자분들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그냥 돈 주고 열심히 사 먹는 예, 그런 그게 제일 좋죠. 소비자가 되는 게
편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우리 마피아님, 전 뭐 예,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불러주시면 열차에 좀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